남자와 일본 여자가 연애할 때 벌어지는 삼라만상. 지난 일본인과의 연애 희망편에 이은 절망편 시작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. 아노치카. 다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지 않을까 해서 이전 영상을 찍으면서 최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절망편을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 나는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는 꽤 괜찮은 궁합이라 생각을 해서 딱히 그렇게 절망적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요소는 없다고 봐요. 진심이에요. 그리고 중요한 게 누구랑 누가 잘 맞아.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얼추 다들 비슷하다.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 여자랑 잘 맞는 이유는 흔히 나오듯이 일본 여자들이 뭘 조금만 해줘도 아리가또 감사 표현을 잘해준다, 잘 웃어준다. 한국 남자가 매너가 좋다, 애정 표현이 많다, 허경컥색이네. 비슷한 거야. 근데 헤어지는 이유는 살짝 비약이 들어간 표현이긴 하지만 사귀다 헤어지는 사람 숫자만큼 있는 거라고 봐요. 뭐 퉁쳐서 얘기를 하면 뭐 다들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거겠지. 근데 안 맞는 포인트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다르겠죠.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둘이 만나서 지내다 보면 그게 뭐 퍼즐처럼 딱 들어맞기가 쉽나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은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이 교제했을 때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. 예전부터 계속 쓰던 표현을 빌리자면 타석에 계속 쓰면 언젠간 안타 하나는 나오겠죠. 여기서 안타란 사깁시다 이게 되는 그 순간. 근데 출루는 하기는 했는데 홈을 밟아보기가 어려운 거야. 홈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마다 다들 다르겠지만 이 홈을 밟기 어려운 이유,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하죠. 이제 일본인이랑 사귀었을 때 어려운 점 하면 뭐 체류 문제, 비자 문제, 뭐 같이 있어야 할 거니까 누가 비자를 받아서 계속 체류할 건지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고, 일본 사람들은 연락이 늦는다, 이건 되게 유명한 얘기죠. 결혼할 때 경제력, 한국도 똑같잖아. 집안의 반대, 나라가 다른데 부모가 반대할 수 있죠. 뭐 근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. 되게 유명한 얘기죠. 예상 가능하고 이미 수차례 들어본 얘기를 다시 하는 건 에너지 낭비인 것 같고, 그래도 개인적인 경험과 주변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되게 걸림돌이 되면서 은근하게 미묘한 충돌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독특한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. 첫 번째가 일본어, 두 번째가 분노의 발화점, 세 번째가 연애의 목적, 3위 중에 3의 민족. 먼저 일본의 얘기는 많이 하죠, 다들. 지난번 영상 댓글에도 언어가 안 되는데 무슨 히마피디야! 라고 하시더라고. 근데 이거 하나는 대전제로 가져가자고. 나도 언어가 완전히 제로인 상태에서 일본인과의 연애가 쉽다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. 근데 국제 연애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이 언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과의 연애가 비교적 희망적이라고 말한 배경에는 한국인한테 있어서 일본어는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언어라는 점이죠. 영어에 투자한 시간을 생각해봐요. 일본어는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상회화가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해도 가능해요. 뭐 미묘한 삼각관계라는 말을 미묘나 삼각관계라고 말하는 나라니까 얼마나 빨리 늘겠냐고. 그래서 나는 이게 그렇게 절망적인 요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본어 공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, 야메떼 기모치 이하다! 이런 말 다 알아들었잖아 방금. 이미 여러분들은 수많은 일본어를 알고 계십니다. 담아내기, 스메끼리, 스키다시, 오마카세, 이라샤이, 가소린 만땅구다사이,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. 나 방금 그거 자막 해석도 안 다루고 썼는데 다 알아들었죠? 다만 이제 일본어는 입문은 쉽지만 마스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죠. 롤이랑 비슷하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언급하려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연애를 했을 때 갈등이 벌어졌을 때 자주 원인이 되는 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파생되는 경우가 많아요.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, 만약에 남자가 일본에 와서 생활을 하고 일본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. 그런 상황에서 사귀고 있다. 대체적으로 그 남자의 일본어 실력은 경제력에 비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.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도 외국인이 한국에서
살고 있는데 한국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경제력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. 확률적으로. 이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이 첫 번째 측면이고, 두 번째 측면은 연애 상대방인 일본인 여성보다 일본어를 잘할 수는 없을 거야, 아무리 열심히 해도.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계속 부족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죠. 경제력과 상대방보다 훨씬 부족한 이 언어 능력이란 요소는 특히나 이 뭐든지 남자가 좀 잘해야 된다는 그런 한국의 문화권에서 자라온 남자한테 있어서는 자격지심이라는 걸로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. 연애 초반에 이제 핑크빛 무드일 때 그때는 뭔 짓을 해도 이뻐 보이니까 뭐 표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진 않겠죠. 근데 장기적으로 이게 스물스물 문제가 될 갈등의 원인이 될 여지가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자격지심이라는 게 이 건강한 관계의 근간을 그냥 흔들어 버리죠. 그래서 되게 미묘한 충돌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. 게다가 이게 은근히 많이 벌어진 일 중에 하나인데, 선한 의도로 잘못된 일본어를 고쳐주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.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.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리 일본어를 잘하더라도, 능통하더라도 이 억양이나 발음이나 단어 선택 같은 경우는 일본인만큼 잘할 순 없죠. 요거까지 완벽하게 구사를 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은근히 계속 이걸 옆에서 고쳐준단 말이지.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된다기보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언젠간 다른 형태로 갈등으로 표면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첫 번째 갈등 포인트로 뽑아봤어요. 그럼 두 번째, 분노의 발화점. 이게 연인이든 친구든 완벽한 타인 둘이서 만나서 사귀다 보면 안 맞을 수밖에 없죠. 갈등이 발생을 하겠죠. 근데 관계 유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갈등이 있고 없고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. 이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, 이게 중요한데, 한국인이 봤을 때 일본의 연애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화성에서 온 일본인, 그럴 수 있겠죠. 특히 일본인들이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 굉장히 적을 수 있습니다. 내가 한 행동이 어떤 부분이 싫었는지,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걸 스트레이트로 알기 쉽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화를 잘 안 내죠. 그러다 보니 일본인 여성분들의 분노의 발화점이 굉장히 높다고 느꼈어요.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일본인을 교제를 해보면 다 받아줘서 너무 좋은데?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, 대체적으로 사람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거를 피하려는 그런 문화권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말하지 못했던 불만들이 쌓일 수 있고, 눈치채기도 전에 이미 그 한계점에 도달을 해서 관계 개선이 안 될 수준으로 이미 뒤틀려져 있을 수 있고, 그렇게 되면 늦었을 가능성이 높죠. 요게 이미 한번 터졌으면 케어가 되고 개선이 될 텐데, 내가 하는 행동들이 막연히 상대방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발생을 하더라고. 그런 면에서 보면 화를 자주 내는 게 꼭 안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. 그만큼 내가 알기 쉬운 사인을 자주 준다는 거니까. 그래서 이 분노의 발화점을 두 번째 갈등 포인트로 뽑아봤고요. 세 번째는 연애의 목적인데,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,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이 교제를 할 경우 서로가 서로의 국적과의 교제 경험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.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.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이 한국인 남성과의 교제, 일본인 여성과의 교제, 이 국적과의 교제 자체가 이미 목적인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. 자국에서 연애할 때 상대방 조건 따지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, 국적이 이미 하나 조건이 되어서 그 국적의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시작된 연애도 있을 수가 있겠죠. 그러면 뭐가 문제냐? 내 안에서 그 국적에 대한 이상향, 이미지 이런 것들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질 수가 있어서 추후에 갭이 발생할 수 있어요. 마치 이제 삼성전자에 꼭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좀 나랑 안 맞더라, 그래서 퇴사하는 것처럼 이후에 발생하는 갭의 대처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. 저는 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, 연애의 목적은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일본인과 연애를 해보고 싶다, 한국인과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이후에 발생하는 갭과 갈등을 많이 키우는 경우들이 있다고 봐요. 사실 이제 사귀고 나면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동소이하죠.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죠. 갈등은 발생할 거고,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화와 공감과 이해,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마찬가지일 거라서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.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들이 비자를 못 받아, 원거리 연애를 해야 돼, 상대방 부모님이 외국인은 안 된대, 이런 문제들에 비하면 뭐
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요.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사실 자기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.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일종의 자기 고백이기도 해요. 왜냐면 제가 유사한 형태로나마 내 안에 나를 흔든다라는 걸 실제로 느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절망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구나가 알기 쉬운 그런 국가 간의 문제라는 요소보다는 내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갈등들, 언제나 싸움은 되게 세세한 곳에서 벌어지는 거다 보니까,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. 케바케, 싸바싸를 얘기를 하려면 이런 컨텐츠는 찍으면 안 되는 게 맞는데, 먼저 이런 부분을 느껴본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이렇게 썰을 풀어봤고요. 사실 뭐 이런 얘기는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. 조회수만 나오면 뭐 주당 3편, 4편도 찍을 텐데, 아무튼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 이야기가 더 나은 연애를 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시죠. 좋아요, 댓글, 구독 어쩌